보건기구가 흡연과 함께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방사성 물질인데요. 지하수 곳곳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나와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선 끓여 먹으면 괜찮은 줄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이거 방사능입니다. 집안 곳곳에서 배출되는 생활 방사능 물질이 바로 이 라돈 가스인데 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킨다는 주범. 우리가 이 라돈 방사능 속에서 대부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발암물질 같은 유독기체 아닌가요? 방사능을 만든 어떤 물질. 당신은 라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인류의 역사이자 태초부터 함께했던 라돈. 하지만 이것이 라돈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상태는 기체고 그다음에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인지가 불가능하죠, 인간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폐암의 원인이고요. 이 우라늄이 라듐, 라돈, 그리고 나브로까지 변하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이 라돈이 기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토양의 우라늄이 라돈 기체로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토양에 가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바닥이나 틈새 통해서. 실내 라돈의 85에서 97%는 건물의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 토양에서부터 유입됩니다. 그 밖에 2에서 5%는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고 지하수에 녹아있던 라돈이 실내로 유출되는 양도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라돈에 노출되는 경로의 약 95%는 실내 공기를 호흡할 때이고 샤워를 할 때 또는 물을 마실 때도 지하수에 녹아있는 라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과 인접한 건축물 실내, 특히 바닥이나 벽에 균열이 많은 곳은 라돈 농도가 높습니다. 이때 고층 아파트는 토양의 라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폐도가 높고 환기시설이 부족해 유입된 라돈이 잘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과 토양과 실내 온도차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라돈 농도가 높습니다. 환경 청정 보라색 다양한 유해물질이 있는데 유해물질 중에는 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중금속이라든가 라돈이나 VOC, 톨루엔 이런 것들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소위 침묵의 살인자 라돈이 이 공간에서 꽤 검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YB 밴드께서는 목숨을 걸고 여기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냄새도 안 나고 곰팡이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물같이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소위 죽음의 가스.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싫어. 그게 뭡니까? 그걸 라돈 가스. 다음 소식입니다. 무색무취의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 가스를 알고 계십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예 안 들어봤어요. 라면 돈가스? 이름도 생소한 라돈 가스의 정체는 바로 방사능 물질, 주로 토양과 암석의 녹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라돈 가스. 라돈 가스 때문에 폐암에 걸려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때마다 라돈을 마시게 된다. 그렇다면 호흡기로 들어온 라돈은 어떻게 될까? 라돈의 일부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일부는 우리 몸속에 남아 다시 붕괴한다.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뱃속 세포를 변형시켜 암을 유발한다는데. 나오셨으니까 소비자 대표단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가감없이 한번 물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양파를 갖다 놓으면 색이 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이 라돈은 이제 화학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원소입니다. 딴 것하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색깔 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이런 물리나 화학적으로 그냥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사능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그 피해를 주는 색깔도 없고 맛도 없는 일종의 그 침묵의 살인자 또는 뭐 죽음의 식별에 나선 결과 유력한 원인 지점을 발견했다. 틈으로 시멘트에 이제 기초가 있을 거고, 그 아래는 이제 토양층이잖아요. 시멘트 벽 사이사이로 이제 그 토양에서 가스가, 나오게? 라돈 가스가.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방사능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입니다. 라돈은 라듐이 방사선 붕괴되면서 나오는 기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라듐은 퀴리 부인이 발견한 방사성 물질로서 1911년 퀴리 부인에게 노벨 화학상을 안겨줬지만 결국 암에 걸려 사망하게 만든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라돈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생하는 자연 방사성 가스로 우물, 동굴, 천연가스 등에 존재하며 무색, 무취, 무미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돈에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이 바로 폐며, 결국 폐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담배를 피지 않았고 간접 흡연 피해도 거의 없었다는 두 사람. 이들은 한결같이 왜 자신들이 폐암에 걸린 것인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라돈이 저승사자더라고 이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사실 라돈이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은 좀 옛날에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이런 걸 좀 그만큼 무섭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주위에도 좀 알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모르는 게 참 죄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의 라돈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다들 궁금하시죠? 이 기기들이 바로 가정에서 손쉽게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손쉽게 라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됐는데요. 측정 기기에 대한 소개, 측정 방법, 측정 기관 등 보다 자세한 정보들은 라돈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라돈 저감의 핵심은 사전에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고 유입된 라돈은 환기를 통해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하는 공간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먼저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새가 있나 확인하십시오. 갈라진 틈새만 보강제로 막아도 유입을 막을 수 있어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저감되지 않았을 때 건물 바닥의 토양에 라돈 배출관을 설치합니다. 이 관은 토양 중에 라돈 가스를 모아서 실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물 외부로 배출시킵니다. 여기에 팬을 설치하면 저감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기 유입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기 유입용 장치를 통해 실내 공기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라돈 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라돈 관련 조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7년 실내 라돈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높아지는 이때 집 안에서도 쉽게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폐암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는 라돈과 폐 질환 사이의 상관성 조사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돈은 평생 우리 옆에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라돈 그 규제나 또는 가이드가 그 어떤 실내 환경의 유해 물질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국제적인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여 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라돈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중국, 루마니아, 체코도 동참하는 이 회의에 우리나라는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1급 발암물질.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늘 함께해야만 하는 공존 공생의 물질 라돈. 라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한 녹색 공존을